요즘은 꼭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핀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어. 모바일 뱅크나 앱카드 아니면 삼성페이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도 즐겼어요. 너무 편하고 손쉽거든요. 카카오페이, K뱅크, 토스 이런 거 맞죠? 맞아.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 핀테크의 발전이 느렸어. 지금도 외국은 핀테크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제약이 많은 게 현실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핸드폰 보급률도 1위고 IT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래도 더디다고요? 원인은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분야끼리 새로 결합해서 기존에는 없던 산업인데 이 새로운 산업을 자유롭게 장려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규제가 좀 많았던 거지. 그럼 외국은 아닌가요? 외국은 규제가 많이 없는 편인가요? 이 핀테크 하면 페이팔이 생각날 정도로 이 유명한 미국의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어. 이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빼면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법으로 금지한 일부 행위만 아니면 이것저것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관련된 규제를 진행 상황을 보면서 세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야.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들은 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이야. 예외나 변수에 대해서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지. 기존 법률상 허용하는 것들이라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인데 과거의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으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기존에 허용하는 것들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포지티브 규제 방식 때문에 이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쁘거나 불법적인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 그 안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핀테크 발전이 더뎠던 거였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더뎌지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신산업이 핀테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좀 뒤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 이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기존에 없던 많은 산업들이 생겨나고 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 규제를 개혁하면서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많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핀테크는 이미 유망 신산업이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도 아직 규제가 좀 많은가 봐요. 이 유럽이나 뭐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뭐 대다수의 어떤 해외에서는 이 통신회선과 인터넷용을 구분하는 어떤 망분리 규제를 기업의 자율로 두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력히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 사이버 위협이나 정보 유출이나 뭐 보안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긴 한데 그 수준이 너무 과도해서 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정도지. 뭔가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또 다른 분야는 어때요? 최근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거 알지? 이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 때문에 한시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 의료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집에서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에서 약을 배달받고 있지. OECD 38개국 중에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는 단 6개 국가 안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근데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나 쉽게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병원에 나오기 힘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거지. 또 팬데믹 같은 상황에도 용이하고 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의료 헬스케어 산업도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겠네요. 정말 중요한 분야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야.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온라인이니까. 그거라면 이미 우리나라가 보급률도 좋고 뭐 기술이나 인프라나 다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에 이 광범위하고 과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야. 해외는 먼저 산업을 육성한 뒤 최소 규제를 검토 중인데 우리는 산업이 커지기도 전에 규제 도입 논의부터 시작했지. 그럼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규제라는 게 기업들 입장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보다 규제가 좀 센 편인가요?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가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141개국 중에 87위로 평가했어. 하위권이야.
또 38개 OECD 국가 중 진입장벽은 4번째로 높고 정부 규제는 3번째로 높다고 평가했어.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과도한 것을 의미해. 그럼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봐도 우리나라 규제가 좀 심하다는 걸 의미하네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들, 즉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14%에 불과하니까 규제가 혁신을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제 하루라도 빨리 규제를 좀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달린 문제잖아요.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에 새롭게 시작될 산업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규제 체제가 바뀌어야만 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말이야. 따지고 보면 새로 생겨난 걸 과거의 걸로 규제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 안 돼가 아니고 이것만 빼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데 더 수월해질 거야. 이 외에도 우리 산업 현장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많아. 위의 예시 말고도 부담을 주는 규제가 많은가요? 법인세나 과도한 상속세 역시 실정에 맞지 않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약이 적지 않은 실정이야. 지키기 어렵다는 건 무슨 의미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거든.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면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업주들도 발생하니까. 또 주 52시간 일하는 것도 직종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다르고 강도 높게 집중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고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 일이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으니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업종별, 지역별, 현장별로 좀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들이 현 시대에 맞게 산업 현장에 맞게 꾸준히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정말 실정에 맞고 필요한 의견들이라면 받아들여지고 개선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막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시작한 지금 산업 구조 전환과 다양한 경제 활동이 정말 중요할 텐데 서둘러 과도한 규제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인 건 분명하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면 기존의 잣대로 무조건 막지만 말고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업과 사업주에게만 쏠린 과도한 규제들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 또 새로운 미래까지 막아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함께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